오늘은 고려계곡 1등 공신이면서도 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신순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왕의 옷을 입고 왕인 척하며 적들을 유인했고 그렇게 왕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했죠. 더 놀라운 건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오늘은 감동적이면서도 극적인 삶을 살았던 신순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순겸의 본래 이름은 능산이었죠. 그리고 그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고려사에는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전라도 곡성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곡성에서 성왕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그는 원래 곡성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춘천으로 이주해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곡성 출신의 청년 능사는 궁예라는 인물과의 만남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는 후삼국 시대였는데 신라가 쇠퇴하면서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태봉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죠. 이때 능사는 자신의 탁월한 무예 실력으로 궁예의 태봉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후 기병 장수인 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사는 단순히 무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다고 하죠. 특히 활솜씨가 대단했는데 나중에 왕건과 함께 사냥을 갔을 때 날아가는 기러기 3마리 중에서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정확히 맞추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전장에서 크게 활약하는 등 무인으로서의 입지를 착실히 다져갔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궁예가 점점 폭군으로 변해간 것인데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산을 포함한 태봉의 핵심 장수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렇게 918년 6월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홍유, 배연경, 능산, 복지겸이 야심한 밤에 왕건의 집으로 찾아가 왕건에게 폭군을 폐위하고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당신께서 새로운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왕건은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는데 이에 능산을 포함한 장수들이 다시 간곡히 설득해 결국 왕건이 이들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고려가 건국되었고 4명의 장수는 모두 1등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왕건이 왕위에 오른 후 능산에게는 특별한 영예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새로운 성씨와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앞서 말한 사냥 1화에서 기러기를 정확히 맞춘 능산을 보고 왕건은 크게 감탄했기에 그 사냥터였던 황해도 평산을 그의 본관으로 하사하고 세 번째 기러기를 맞춘 것과 비슷한 모양의 한자인 신을 성씨로 주었습니다. 또한 이름도 능산에서 순겸으로 바꾸면서 그는 평산신씨의 시조가 되었죠. 이는 단순히 이름과 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왕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문의 시조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고려가 건국된 지 9년이 지난 927년 신순겸에게 문제의 그날이 찾아오는데요. 당시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 경혜왕의 목숨을 빼앗고 경순왕을 새로 세우면서 신라 왕경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견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경혜왕은 왕건에게 급히 원군을 요청했고 이에 왕건은 크게 분노하며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로 향했던 것이죠. 이때 왕건의 휘하 장수로서 신순겸도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왕건의 군사가 출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견훤이 공산에서 기다렸고 마침내 왕건과 견훤의 군대가 격돌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고려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고 오히려 왕건이 후백제군에게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이 순간 신순겸이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을 내립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자 그는 왕건에게 제가 대왕과 외모가 비슷하오니 제가 대왕으로 변장하면 대왕께서는 무사히 탈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순겸은 실제로 왕건과 옷을 바꿔 입었고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왕건의 백마를 타면서 왕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이 틈을 타 왕건은 일반 군졸의 옷을 입고 포위망을 뚫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중국 한나라 때 기신이 한고제의 유방을 구하기 위해 똑같은 방법을 썼던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순겸 역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왕건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미끼가 된 것이었죠. 왕건이 무사히 탈출한 후에도 신순겸은 끝까지 왕건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락을 비롯한 다른 장수들과 함께 후백제군과 끝까지 싸웠죠. 하지만 결국 후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고 후백제군은 왕건을 죽인 줄 알고 기뻐하며 그의 목을 베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목이 왕건이 아니라 신순겸이라는 걸 알게 된 견훤은 왕건이 살아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개했다고 하죠. 이 전투에서 신순겸을 포함해 8명의 장수가 전사했는데 그래서 공산의 이름이 팔공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순겸의 죽음을 알게 된 왕건은 크게 슬퍼했죠. 그리고 왕건은 빨리 신순겸의 시신을 찾으라 명했고 결국 신순겸의 몸은 찾았지만 목은 끝내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건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충신 신순겸을 위해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시신과 함께 장례를 치러주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순겸의 황금머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건은 그에게 장절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는데 이는 장대하고 절개가 굳다는 뜻이라고 하죠.
또한 그의 동생 능길과 아들 보를 원윤이라는 높은 관직에 임명했으며 지묘사라는 절을 새로 지어 신순겸의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신하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충성을 후세에 전하려는 왕건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또한 시간이 흘러 994년에는 성종이 신순겸을 정일품 벼슬인 태사로 추증하고 태조의 사당에 그의 위패를 모시게 했는데 이는 신순겸을 고려 건국의 핵심 인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신순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인데요. 1120년 예종이 평양의 팔관회에 참석했을 때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지프로 된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입은 채 말을 타고 뜰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이한 광경에 예종이 이상하게 여겨 저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주변 사람들이 저 허수아비들은 신순겸과 김낙을 본뜬 것입니다. 태조께서 견훤과 싸우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전사한 공신들입니다. 그 공을 기리기 위해 팔관회에서 추모 행사를 벌이는데 태조께서 두 공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복식을 갖추고 자리에 앉게 했더니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종은 깊이 감동해 도의장가라는 향가를 지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신순겸의 이야기에는 더욱 감동적인 후일담이 존재하는데요. 그의 고향인 곡성에는 신순겸의 애마가 주인의 목을 물고 고향까지 달려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태안사 뒷산에서 사흘 밤낮을 울부짖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죠. 이에 태안사 스님들은 그 말에 무덤과 신순겸의 목 무덤을 만들고 매년 제사를 지냈고 신순겸은 곡성을 지키는 성왕신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곡성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의 출생지인 구룡리에는 용산제라는 제실과 개국공신단이 있고 여러 곳에 그를 기리는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죠. 신순겸의 무덤은 그가 한때 거주했던 강원도 춘천에 만들어졌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무덤은 봉분이 3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황금으로 만든 머리에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인의 무덤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덤은 여러 번 도굴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도굴 방지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장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자 말에서 내려 신순겸의 묘를 분양한 후에야 지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순겸이 시조가 된 평산신씨는 그 이후로도 조선시대 내내 무반 명문가로 활약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탄금대에서 전사한 신립, 해유령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신각,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한 신호, 나선정벌의 사령관 신류 등 수많은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는 신순겸의 충성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증거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주군의 목숨을 살린 충신, 신순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